자, 그럼 봐볼게. 자, 어디까지 했지? 우리가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니까 너네들이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니네 어차피 통계라는 건 어떤 그거잖아. 이 통계라는 수학 학문이 만들어진 이유가 너희들이 어떤 현상을 탁 대입을 했을 때 그게 탁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 수식으로. 그게 목적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건 수학의 목적이 그거잖아. 내가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어떤 값이 나올지를 예측하기 위해서 통계가 만들어진 거잖아. 그래서 통계는 우리가 그 예측값, 즉 인풋 값이 있으면 아웃풋 값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해? 수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함수라고 하지. 그게 함수잖아. 그래서 함수가 중요하잖아, 수학에서. 그래서 통계도 마찬가지야. 이 통계라는 자체를 우리가 뭐로 만든 거냐면 얘를 함수화한 거야. 지금 단원부터 이제 함수화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함수를 할 때는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지. 뭐가 필요하냐면 인풋 값과 아웃풋 값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두 가지가 필요하지. 그래서 함수에서 우리가 인풋 값을 정의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웃풋 값을 우리가 치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통계도 정의역과 치역이 있다는 얘기야. 왜냐면 지금부터 다 함수로 만들 거거든. 모든 거를. 통계는 확률에서는 함수가 없었잖아. 근데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확률들을 다 모아서 함수로 만드는 과정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정의역이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즉 어떠한 값을 넣어야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너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떠한 값을 넣는다는 거는 약간 어떠한 변수를 넣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상황이 펼쳐졌을 때 얼마가 나오고 이때 얼마가 나오고, 그럼 요 넣는 값이 변수인 거잖아. 그래서 요 통계에서는 요거를 변수라고 하는데, 어떤 변수라고 하냐면 확률에 대한 변수이기 때문에 이거를 확률 변수라고 그래, 통계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치역값이라는 거는 니네 생각해봐. 통계에서 결론이 나온다는 건 뭐겠니? 확률이 나오는 거 아니야? 내가 만약에 1을 넣었을 때 1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우리가 통계를 써먹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얘는 뭐다? 확률이 나온다는 거야. 확률. 그래서 함수화 시킬 건데 얘를 정의역을 확률 변수라고 하고 통계에서는 치역을 확률이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 얘기인 거지. 그러면 요 통계에서 만들 수 있는 함수화되는 과정이 몇 개가 있냐? 두 가지가 있었다. 모든 걸 다 함수로 만들 수는 없어. 딱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를 가르는 기준이 확률 변수야. 얘가 통계의 함수화를 두 가지로 만드는 주된 원인이야. 자, 무슨 얘기냐면 우선은 확률 변수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동전이나 주사위 같은 게 있어. 그러면 그거를 던졌을 때 눈이 나올 수 있는 게 1, 2, 3, 4, 5, 6이지. 동전이면 앞면, 뒷면. 또 어떤 사건에 뭐 다른 사건이 있으면 뭐 1, 2, 3, 4, 5, 6, 7, 8, 90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상태가 있잖아. 거기에 대한 통계의 확률 변수는 너네들이 셀 수 있니 없니? 셀 수 있잖아. 1, 2, 3, 4, 5, 6 이렇게 셀 수가 있지. 그래서 그때의 확률 변수를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해. 셀 수 있는 확률 변수다 해서. 이해가니? 그 다음에 꼭 셀 수 있는 것만 아니잖아. 자연 현상으로도 볼 수 있지. 그치? 얘가 이만큼 컸을 때,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간, 또는 뭐 50도부터 70도, 이렇게 이 사이에 셀 수 없는 모든 숫자들에 대한 변수가 존재할 수도 있잖아. 즉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을 구하시오, 여기서부터 여기였을 때 확률을 구하시오 하면은 요 안에 수많은 실수의 값들이 있잖아. 그치? 그랬을 때는 우리가 셀 수가 없지, 변수를. 그랬을 때 셀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해. 그래서 확률 변수의 경우는 딱 두 가지야, 통계에서. 그럼 우리가 정의역으로 나눌 수 있는 건 이산 확률 변수랑 연속 확률 변수로 나눌 수 있는 거야. 그럼 정의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로 만들어질 수 있는 함수도 달라지겠지.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를 정의역으로 갖고 있는 함수의 이름을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라고 그래.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를 정의역으로 갖고 있는 거를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그래. 그래서 처음에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질량 함수를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였을 때 확률 밀도 함수의 특징을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총 합해서 얘가 연장선에 나오면서 이 부분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그래서 얘 부분에서 뭐가 나오냐? 우리가 어떤 큰 수의 법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차피 확률이나 통계의 목표는 뭐냐면 내가 수학적 확률, 즉 내가 값을 계산했을 때 주사위를 한 6번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는 게 6분의 1이잖아. 그런 것처럼 어떠한 수학적 계산을 할 수 있게 우리가 벌어지는 일상생활에서는 수학적 확률과 괴리감은 있잖아. 당연히 내가 무조건 6번 던진다고 해서 무조건 1의 눈이 한 번 나오는 건 아니잖아. 하지만 수학적 확률은 딱 떨어지지. 6분의 1로. 그럼 우리의 목표가 뭐겠어? 딱 수학적 확률처럼 되게 만드는 게 목적 아니겠어? 현상이 그래야지 계산이 딱 맞아떨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행하는 확률을 통계적 확률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계산하는 걸 수학적 확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목표는 통계적 확률을 수학적 확률과 비슷하게 가깝게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횟수를 엄청나게 많이 하면 그게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같아진다고 그랬지. 그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서 뭐가 출현하냐? 그 유명한 정규 분포가 탄생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정규 분포가 끝나고 나면 이 정규 분포라는 자체를 어떤 표준화시켜서 값을 내는 거. 즉 표준 정규 분포라는 건 뭐랑 똑같냐면 로그에서 상용 로그랑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저 뭐냐 또 뭐 있지? 하여튼 그렇게 표준화 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표준 정규 분포를 배울 거야. 그 다음에는 이제 표본이라던가 아니면 표본 추출, 그 다음에 표본 평균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이게 가장 큰 지금 큰 틀이야 통계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울 거는 요거야. 이산 확률 변수. 이해 갔지? 무조건 치역은 뭐라고? 이 함수 둘 다 치역은 뭐야? 확률이야. 그 다음에 얘 정의역은 뭐야? 이산 확률 변수. 얘 정의역은 연속 확률 변수. 둘 다의 정의역은 확률 변수. 나오는 치역은 확률.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 알겠지? 이산 확률 변수는 뭐다? 셀 수 있는 거다. 이해 안 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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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왜 졸려 너? 졸립잖아 너. 이거 맛없는 건데 먹어야지. 왜 녹차 갖고 다들 이렇게 뭘 만들지? 들어볼까요? 어? 들어볼까요? 자, 드디어 통계의 첫 단어. 뭐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 확률 변수에 대한 설명이 나왔지. 자, 필요 없어. 그냥 너희들 뭐라고 생각하면 돼? 확률 변수는 함수에 대한 정의역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 다음에 요거 외워야 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P자가 뭐의 약자야? probability. 확률의 약자지.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X라는 확률 변수가 X였을 때 확률이야. 그러면 P의 X1은 뭘까? X가 1이었을 때 확률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요 기호는 외워야 돼. 알겠어? 그 다음에 확률 분포는 얘 대응 관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1이라는 애가 나올 때 확률과 대응하는 애, 2가 나왔을 때 확률과 대응하는 애, 이런 애들을 전부 다 합쳐서 확률 분포라고 그럽니다. 알겠지? 됐지? 이건 다 설명한 내용이고, 자, 이산확률 변수 어떻게 유한계이거나 셀 수 있을 때 이산확률 변수라고 한다. 그럼 이산확률 변수의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 봐봐. 자,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지는 시험에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는데, 그럼 x는 확률 변수가 되겠지. 왜냐면 앞면이 나오는 x의 값에 따른 확률이 바로 걔와 대응되면 확률 분포가 되는 거지. 그래서 봐.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는 뭐뭐뭐 나올 수 있어. 아예 안 나올 수 있지. 앞면이 한 개 나올 수 있지. 두 개 나올 수 있지. 그러면 이 질량 함수에 대한 정의역은 0, 1, 2밖에 없다는 얘기네. 셀 수 있지. 이건 셀 수 없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얘 정의역이 0, 1,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앞면이 빵개 나왔을 때 4분의 1이겠지. 왜냐면 뒷면이 나와야 되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확률이 4분의 1. 한 개 나왔을 때는 2분의 1. 두 개 나올 때는 4분의 1이지. 그래서 얘하고 대응되고 얘랑 대응되고 얘랑 대응되는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왜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던 함수처럼 이렇게 연결이 안 되나요? 이유는 이렇게 연결된다면 0하고 1 사이에 있는 수많은 정의역들도 다 대응이 돼야 되지. 근데 얘는 이산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0하고 1하고 2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나오질 않는 거야. 그래서 함수를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야. 뭐 때문에? 이산 확률 변수 때문에. 확률 변수가 정해져, 셀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알겠니? 그래서 이것 또는 점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한다. 됐지? 자, 요 내용을 한번 봐볼게. 자, 확률 질량 함수에서 자, PI라는 건 뭐냐면 I가 정의역이야. 그러면 무조건 PI, 즉 1이 나왔을 때 확률, 2가 나왔을 때 확률, 그런 애들은 1을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음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0하고 1 사이가 되는 거야. 두 번째, 모든 정의역, 셀 수 있는 모든 확률 변수들에 대한 확률들을 다 더하면 얼마다? 1이다. 이 내용은 알고 있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되게 내용 거창한데 문제 되게 쉬워. 봐볼까? 이 문제부터. 자, 봐봐. 자, 확률 변수 요게 지금 이게 확률 변수지. 1, 2, 3, 4. 그치? 1, 2, 3, 4인데 K를 구하래. 그러면 여기에다가 1을 넣었을 때, 즉 1이 나왔을 때 확률은 여기다 1을 대입하는 거니까 K-8분의 1이지. 2가 나왔을 때는 2K-8분의 1이지. 3이 나왔을 때는 3K-8분의 1이지. 4가 나왔을 때는 4K-8분의 1이지. 얘를 다 더하면 얼마다? 1이다. 그래서 K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이해가니? 자, 그래 계산을 해봤더니 K가 얼마 나왔냐면 20분의 3이 나왔대. 자, 얘를 구하래. X가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확률 변수가 X가 3일 경우랑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가 4일 경우를 더해주라는 얘기나 똑같지. 맞지? 그러면 X가 3일 경우의 확률은 우리가 어떻게 구해? 3K-8분의 1이고 4일 경우는 4K-8분의 1을 더하는 거지. 근데 K의 값이 20분의 30이니까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지. 됐지? 이거 내용만 알면 쉬워 얘는. 이쪽 부분은. 자,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어라 했지.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랬으니까 봐봐. 여기에서 뽑힌 카드에 적힌 수 중 가장 작은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는데 몇 개를 뽑는 거야? 6장에서 3장을 뽑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가장 작은 수, 3장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나올 수 있는 숫자는 뭐뭐 있어? 1 나올 수 있지. 그지? 가장 작을 수 있잖아. 그 다음에 2 나올 수 있고 3 나올 수 있고 4 나올 수 있지. 5는 못 나오지. 5는 왜 못 나와? 가장 3장을 뽑는데 가장 작은 수가 5가 나올 수가 없잖아. 6도 안 되겠지. 그러면 그때 확률 분포 표를 구하랬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요렇게 1이 나왔을 경우, 즉 1이 뽑혔을 경우가 얼마가 돼?
6개 중에 3개를 뽑는데 5개 중에서 2개를 어디서 뽑아야 돼? 1보다 큰 숫자에서 2개를 뽑으면은 1이 가장 작은 수가 나오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2가 나올 때 6 콤비네이션 3 6개 중에 3개를 뽑는데 2를 뺀 2보다 큰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야지 2가 가장 작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확률 분포표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됐지? 그랬을 때 구하라는 거 마지막 문제가 작거나 같았을 때니까 x가 1이었을 때 확률과 x가 2였을 때 확률이면 2분의 1과 x가 2였을 때니까 10분의 3을 더해주면 되겠지. 알겠니? 이거 할만 할 거야. 자, 이번에 니네 숙제 어떻게 돼? 뭐 내가 알 건 아니지만 저거 있어? 단어 마무리? 네. 몇 문제나 돼? 한정판. 얼마 없네. 몇 문제나 있는 거예요? 3문제밖에 없네. 아, 중간에 끊길 것 같은데 하다가. 자, 우리가 그 이산 확률 변수에서 평균이라고 하는 거, 니네 평균 뭔지 알지? 그치? 평균하고 이거 그냥 뭐 요거 또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생각해. 평균이랑 기대값이랑 똑같은 얘기야. 이산 확률 변수에서 기대값을 구하셔야 하면 그게 평균이랑 똑같아. 그래서 기대한다가 영어로 expectation이잖아. 그래서 EX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거하고 두 개 같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평균 구할 때 얘네 두 개 곱하래. 그러니까 니네 아까 이산 확률 분포표를 구했잖아. 그랬을 때 x1이 나왔을 때 p1이라는 확률이 나오고 x2였을 때 p2, xn이었을 때 pn이 나왔잖아. 그럼 얘네들을 다 곱해서 더하라는 얘기네. 더하면 평균이 나온다는 얘기야. 왜 그럴까? 니네 예전에 중학교 때 평균 구한 거 기억나? 어떻게 구했었냐면 30점을 맞은 학생이 2명이야. 그 다음에 40점을 맞은 학생이 3명이야. 그 다음에 50점을 맞은 학생이 2명이야. 그럼 니네 이거 평균 구할 때 30 곱하기 2 더하기 40 곱하기 3 더하기 50 곱하기 2에서 7로 나누지 않았니? 이렇게 평균 구했지. 그럼 내가 이거 두 개를 이렇게 한번 쪼개볼 거야. 그럼 얘하고 식을 같게 쓴다면 7분의 2 곱하기 30 더하기 7분의 3 곱하기 40 더하기 7분의 2 곱하기 50이라고 식을 바꿀 수 있지. 그러면 결국 요거는 30점이 나오는 학생의 확률이잖아. 얘는 40점이 나오는 애의 확률이지. 얘는 50점이 나오는 애의 확률이지. 그럼 결국 30, 40, 50이 요거란 얘기지. 그 다음에 7분의 2, 7분의 3, 7분의 2라는 게 얘에 대한 확률이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곱해서 더해준 게 평균이란 얘기야. 알겠니? 외워야 돼 이거? 자, 다음에 평균은 그렇게 구하면 되고, 이제 분산이 나오는데 얘들아, 분산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제일 중요한 단어가,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합의 평균이야. 편차의 제곱의 합의 평균이 분산이야. 이거 지금 생소한 단어가 아니고 니네
저거 중학교 때 나왔을 거야. 3학년 2학기에 분산이 아마 나와. 그때 배운 게 그걸 거야.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 그럼 편차는 뭐냐? 편차라는 거는 어떤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걸 우리가 편차라고 그래. 그래서 편차의 내용 중에서는 편차 모든 편차의 합은 얼마다? 0이다. 그지? 편차는 음수도 나올 수 있다. 이런 거였잖아. 그래서 그 태수야 너 뭐 자꾸 혼자 얘기하는 거야? 아 강우야? 네? 뭐 자꾸 얘기하는 거야? 아 좀 무서워서 그래. 왜 무슨 얘기하고 있어? 이거 읽고 있었는데. 아 읽고 있었어? 네. 뭐가 들어갔는데? 뭐지? 계속 읽어도 돼. 뭐 다른 거 아니라면. 약간 좀 두려웠었어. 그 별량에서 빼기 평균을 하면 편차가 나오잖아. 그럼 편차의 제곱의 합의 평균이 분산이라고 그랬지, 그렇지? 이거 이해 가니 얘들아? 아 도대체 니네 이해 가는 거냐 뭐냐? 다 포커페이스 하고 있으니까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 여기까지 이해 가? 진짜로? 너 왜 이해 안 가? 너 뻥치지 마. 내가 너 하루 이틀 봐. 어디가 이해 안 가? 지금 방금 그 편차의 제곱의 합의 평균이 뭔지 지금 기억 모르겠는 거지. 써줄게.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합의 평균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봐봐 얘들아. 자 어떠한 x1, x2, x3가 있어. 근데 얘에 대한 확률이 p1, p2, p3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확률에서 평균이 m이라고 할게. 평균을 구했더니 m이었어. 그치?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분산이 뭐냐면 편차니까 편차가 뭐라고 그랬지?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니까 x1 빼기 m을 하고 거기에 제곱을 해. 그 다음에 x2에서 빼기 m을 하고 그 다음에 제곱을 해. 그 다음에 x3에서 빼기 m을 하고 제곱을 한 다음에 얘를 얘에 대한 평균인 거니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p1, p2, p3를 곱해주면 얘가 분산이야. 이해가? 여기까지? 응? 이게 분산인데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표준 편차가 되는 거야. 알겠니? 자, 중요하게 외워야 되는 하나가 있어. 뭐냐면 잘 봐봐. 니네 분산에서 이게 분산이겠지. x1부터 xn이라는 애가 있으면 맞지? 자, 요거를 내가 전개를 해볼 거야. 자, 전개를 할 건데 전개를 하면 우선 내가 x1의 제곱, x2의 제곱, x3의 제곱 이런 애들이 p1, p2, p3, p4 이렇게 다 곱해질 거 아니야. 걔네들을 따로 쪼갤 거야. 자, 우선 첫 번째로 x1의 제곱의 p1 더하기 x2의 제곱의 p2 곱하기 그다음 더하기 x3의 제곱의 p3 땡땡에서 더하기 xn의 제곱의 pn 여기까지 더해지겠지. 우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얘네들이 제곱이 되면 2 곱하기 x1 곱하기 m이지.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x1 곱하기 m 곱하기 p1 더하기 2의 x2 m 곱하기 p2 더하기 2의 x3의 m p3에 더하기 땡땡에서 더하기 x2 xn의 m 곱하기 pn 요렇게 나오겠지. 하나가 또 이거 전개한 거야. 전개.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m제곱의 p1 더하기 m제곱의 p2 더하기 m제곱의 p3 더하기 땡땡에서 더하기 m제곱의 pn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 그지? 그러면 내가 밑에 있는 거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 여기까지 이해 가지 얘들아? 얘는 m1 제곱 더하기 m2 아니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요거를 m 제곱으로 묶으면 얘들아 p1 더하기 p2 더하기 p3 더하기 땡땡에서 더하기 pn이 되니까 요거의 합이 얼마야? 우리가 1이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m 제곱이 되겠지. 이해가니? 그 다음에 내가 얘를 요거는 요번에 요걸로 묶어볼 거야. 2m으로 묶어볼게. 그러면 x1 p1 더하기 x2 p2 더하기 땡땡에서 더하기 xn pn이 나오지.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뭐로 말할 수 있어? 평균이지. 얘 자체가 평균이잖아. 우리 평균 이렇게 구한다고 그랬지. 그럼 결국은 여기에 얘가 m이니까 2m이랑 곱해지니까 2m 제곱이 되겠네. 맞지?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않아? 제곱 곱하기 거기에 대한 확률, 제곱 곱하기 확률 변수로 제곱한 거, 제곱한 거, 제곱한 거. 그러면 얘는 제곱의 평균이지. 그지 않아? 그지? 그러면 내가 이거 식을 써볼게. 분산을 그대로 제곱의 평균에서 얘들이 빼기로 돼 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일 거 아니야? 빼기니까 이건 하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의 2x1 p1이 될 거 아니야. 여기서 빼기 2m 제곱이니까 이거 두 개를 빼주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m 제곱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분산을 구할 때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야. 내가 웬만하면 증명하겠냐? 이 증명이 나오진 않아. 근데 이걸 외워야 돼. 그래서 분산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야. 그래서 제평평제라고 우리가 배워.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안 써도 돼. 밑에 있어. 내가 책이 없는 거 아니니? 밑에 있어. 여기 있네. 요거.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제평평제. 알겠지? 외워야 돼. 유명한 거야. 제평평제. 꼭 외워야 돼. 자, 요 공식을 외웠으면 이제 다 했어. 우리 이제 평균하고 분산 한번 보여보자 우리. 왜? 다영아 왜 이렇게 아련하게 쳐다봐? 그만 나갔으면 하는 거지. 너는 지금 숙제가 많아지고 있네 이런 거, 그지? 진짜 내 말이 맞아 틀려? 네? 맞아 틀려? 아 진짜 나의 그게 맞나 보려고.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 반은 뭐야? 졸려요. 어? 졸려요. 졸려? 졸리겠지. 난 졸려. 얘 졸린 것도 이해가 진짜로 한편은. 그냥 나도 앉아서 회의할 때 졸리더라고. 30분도 안 하는데. 그리고 엄마 아빠 얘기 들을 때도 졸려. 앉아서 들으면 졸립지. 니네 딱 집에 들어가면 딱 밥 먹고 침대에 딱 누우면 바로 자지 않냐? 난 언제 자지 기억이 안 나. 내가 예를 들어서 요즘에 중증 외상센터 그거를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가지고 내가 1화를 하고 이제 내가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제 나도 이렇게 유튜브가 아니지 넷플릭스를 보면서 이러고 했거든? 근데 눈을 떴어. 아침이야. 근데 8화가 다 빠져 있어. 내가 1화를 그래서 다시 돌려. 내가 어디부터 안 봤지? 했는데 아무 기억이 없어. 아예 광고 나올 때 잔 것 같아. 다음날 또 도전했어. 근데 1화에서 이만큼 보고 또 그냥 날라갔어. 그래서 내가 이거를 지금 그거 나온 지 일주일 됐지? 2주 됐나? 하여튼 뭐 일주일인가 2주 됐는데 지금 6화까지밖에 못 봤어. 그렇게 많아. 그렇다고. 자, 우리가 이제 평균 한번 보여볼까? 자,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곱하고 더하면 평균이야. 맞지? 그러면 요 A 값 선생님 어떻게 구해요? 다 더했을 때 1이 되면 A의 값이 나오겠지. 이해가니? 그래서 A의 값이 2분의 1이 나온대. 그럼 얘가 2분의 1, 얘가 얼마? 4분의 1, 얘가 4분의 1. 그래서 평균은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를 더한 게 평균이야.
분산은 뭐라고? 제평 평제. 자, 제곱의 평균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0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1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에 얘가 평균의 제곱이지. 아니 제곱의 평균이지. 제평 평제니까 평균이 얼마 나온대? 평균이 얼마 나온대? 계산하면 평균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온대.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에 제곱을 하면 분산이 나온다는 거야. 알겠지? 제평평제. 자, 다음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는 오른쪽 거와 같다. 얘가 순서로 등비 수열을 이룰 때 x의 기대값 평균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우리가 평균을 구하려면 요거 두 개 곱하면 9 더하기 26a 더하기 39b를 했을 때 얘가 평균 2x가 나오는 거지. 맞지? 그럼 우리가 a, b를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a, b는 a 더하기 b 더하기 13분의 9가 1이란 얘기니까 첫 번째 하나 공식이 나왔지. 그 다음에 얘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 했으니까 a 제곱은 등비 중앙에 의해서 13 곱하기 9b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b는 9분의 13a 제곱이지.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a의 값이 나올 수가 있겠지. 연립하면. 알겠어? 그래서 여기다가 a하고 b를 넣어줘서 평균을 구하면 되겠지. 됐니? 딱 한 문제만 더 나갈게. 이제 끝. 이제 끝. 한 문제만 더 나가. 자, 봐봐. 1, 2, 2, 3 각각 하나씩 4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냈대. 꺼낸 2개의 공에 적힌 수의 합을 확률변수 x라고 하자. 그러면 2개를 꺼냈을 때 나올 수 있는 확률변수 뭐뭐 있어? 더했을 때 x가 제일 작은 게 얼마야? 3.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5가 나올 수 있지. 확률변수가. 그러면 우선은 3이 나왔을 때 봐보자. 3, 4, 5. 그랬을 때 얘가 P의 X가 X였을 때니까 합이 2개를 꺼냈을 때 3이 나올 때는 어떻게 꺼내는데? 요렇게 이렇게 여기 경우가 3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확률이 얼마가 되겠어?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경우는 2가지겠지. 그치? 왜냐면 이렇게 뽑는 경우니까. 그 다음에 또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4가 나오려면 요렇게 뽑으면 되지. 그 다음에 또 요렇게 뽑으면 되지. 몇 개? 2가지. 그 다음에 4 컴비네이션 2에 5가 되려면 이렇게니까 몇 가지? 2가지가 되겠지. 맞니? 그래서 얘에 대해서 뭐를 구하래? 표준 편차를 구하랬으니까 우선 먼저 요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지. 평균을 먼저 구해야 되지. 3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1. 4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4. 5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얘가 1 더하기 3이니까 4가 되겠지. 이렇게. 뭐가? 평균이 4가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분산을 구해야 되지. 그럼 제평평제를 구해야 되니까 제곱의 평균 9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16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25 곱하기 3분의 1을 하고 거기다가 빼기 평균이 얼마야? 16. 얘를 뺀 다음에 여기다가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가 나오게. 됐어? 됐니? 다들? 자,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 밑에 있는 문제 하나씩 해보자. 자, 진도는 여기까지. 숙제도 여기까지. 얘 왜 이래?